작심! 안녕하세요. ING 스토리 대표 강남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진로를 설정한 다음에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취업을 한 후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은퇴를 하면 창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전 국민 모두가 다 CEO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그 다음 진학, 취업, 창업 이게 한 사람 인생의 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학 관련된 비즈니스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동기부여가 실현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작심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시장의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의 기회인데 부동산이 고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게 이 시장의 기회로 보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건물에 입점 가능한 키 아이템이 중요해진 거죠. 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한 대 없이 운송 서비스를 성공시켰고 에어비앤비는 건물 없이 숙박 서비스를 실현시켰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어지는 저성장기에는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자원을 효율화시키는 기업이 가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 독서실은 고층 공실에 입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컨텐츠로 이미 수익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방이 카페로 바뀌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뀐 것처럼 어두컴컴한 독서실이 프리미엄 독서실로 바뀌고 있는 걸 시장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대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를 하는 학령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요 역시 확보되어 프리미엄 독서실 운영 환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2년도쯤에는 오프라인 사교육 시장이 약 17조 원 정도 규모가 됐었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이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미래에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이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과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독서실이 대체해 줄 수 있다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독서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의 기회를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이 시장을 진출할 당시에 대부분의 회사의 인테리어들이 전부 다 모던했었습니다. 왜 클래식이 없지? 업계 최초로 클래식한 컨셉을 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900년 역사가 있는 클래식한 컨셉의 독서실을 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장에 진입했던 게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심을 런칭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들의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정말 비싼 곳은 저희의 거의 한 1.8배 정도 비쌌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설 투자업이 경쟁이 치열해졌었을 때 결국 커피 시장처럼 시설 투자 경쟁이 될 텐데 그때는 내부 소프트웨어가 강한 회사만 살아남고 하드웨어에서는 점점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저는 대학을 안 갔어요. 제가 선택해서 안 가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20살에 사업에 뛰어든 저한테는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배움이었고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 선생님, 교수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A4 용지 10장을 가지고 건물주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한 50분 정도 거절당하고 51번, 52번째 되는 분이셨는데 그 건물주님의 건물을 주시면 제가 이 건물을 이 종이 10장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 분이 긴가민가 하시다가 저를 믿어주신 거죠. 근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3억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1호점을 런칭하게 됐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좋은 기운이 도와준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저희는 고객군들을 재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작심을 선택해준 가맹점주, 두 번째는 학생, 세 번째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시설 투자비에서 남는 인테리어 수익은 단발성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시설로 경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PC방, 만화방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PC방 같은 경우는 1시간의 비용을 내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만화방도 내가 1시간의 비용을 내면 모든 만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독서실에 왔을 때도 그들이 공부하고 싶은 A부터 Z까지를 다 우리 독서실 안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강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독서실로 대체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주도 학습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학생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그 누군가들에게 공부를 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독서실을 다니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책을 잠깐 보는 고객, 회사 업무를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한 인테리어로서 컨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카페와 중첩되는 고객들도 우리의 수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새로운 개념의 카페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로서도 이 시장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는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공간을 돈 주고 사게 되고 가치를 지불하게 되면 질 좋은 커피, 질 좋은 티백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문화가 결국에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우리 회사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를 믿고 작심하십시오. 화이팅!